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택 회계사입니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소득세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소득세라고 하면 우리 법인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세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 일반적으로 우리 5월 달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같이 알아볼지 한번 보실까요? 자, 소득세에 대한 개요와 계산 구조 말씀드리고요. 기장에 대한 의무, 필요 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득세란 무엇이고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텐데,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 종류 갖고 왔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연말정산 이렇게 있는데, 자, 부가세에 대한 거 말고 두 번째 있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거 보시면, 자, 부가세는 동그라미가 뭐 하얀색 동그라미까지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5월 달에 검은색 동그라미 하나 있고요. 6월 달에 하얀색 동그라미 하나 있습니다. 5월 달에 일반적으로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고요. 6월 달에는 성실신고 대상자 6월까지 신고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 달 더 여유를 줘서 여유 있게 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실하게 신고를 안 할 것 같으니까 한 달 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준비해서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 달로 한 달 더 늦춰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물론 매출이나 소득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이렇게 볼 텐데, 소득세 누가 납부합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인, 사단, 재단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자연인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사람 위주로 보면 거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하는 소득세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주소 또는 거처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서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제가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소득세법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1년에 걸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뭐 분리과세, 합산과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 만약에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근로소득을 함께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근로소득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외에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보면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이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도 분류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소득세 세율 한번 볼게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정한 세율 10%, 또 영세율 같은 경우 0%, 딱 정해져 있는 세율만 있었는데 단일의 세율이지만, 이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현재 6%에서 42%까지 세율이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물론 지방소득세 10%가 더 가산됩니다. 그래서 6%는 6.6%, 42%는 얼마입니까? 4.2%가 더 붙어서 46.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역시나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42%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구간을 하나 더 나눠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 45% 세율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45% 세율이 적용이 되면요, 방금 말씀드린 10%의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게 이제 소득세율이 됩니다.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세금 내려고 일하고 7월부터 내 소득이 되는 거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고 하면 점심 먹기 전까지는 세금 내려고 일하고 그 이후 오후 시간부터 내 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구간이 바뀔 수도 있고 세율이 뭐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최고 세율이 이렇게 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스타트업인데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까지 갈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매출이 확확 뛰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 세율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뭐 기장 의무, 법인세와 소득세 계속해서 제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기장 의무를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간편장부를 써도 되고요, 복식부기를 써도 돼요. 간편장부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뭐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표로 구분을 해 놓은 거는 처음에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서 부가세법상 간이가세냐 일반가세냐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법인으로 해야 될지 시작을 개인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때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기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앞으로 이끌어 갈지 고민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 빼고요, 나오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6%에서 42%까지 곱하면 되고, 거기에 과세 표준의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죠. 그 밑에 뭐 가산세나 이런 것들 세액 공제에 있으면 적용하시고,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5월 말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의 소득을 그 다음 해 5월 달까지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종합소득 금액이 그냥 곧바로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말한 종합소득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면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라고 하고요, 사업 수익금액, 이게 매출액이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거기다가 비용까지 다 뺀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여러 가지 뭐 판매관리비 빼고 남은 거, 그것이 바로 소득금액이고, 거기에서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이런 것들 고려해서 계산하는 게 이 구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장 의무와 이제 필요 경비. 우리 사업소득 위주로 볼 텐데, 기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단 기장. 기장은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회계에 대한 장부를 기록한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세를 낸다라고 하면 어떤 뭐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 원가가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장이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복식부기 의무가 법인세에는 적용이 되는 거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5월 달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의 매출과 얼마의 비용이 있었는지 이것을 세무서에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게 기장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신고 유형의 확정해갖고 제가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갖고 왔습니다. 기장신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추계신고가 또 앞에 나왔습니다. 추계신고 뭐예요?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회계사도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숫자랑은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장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 시작합니다. 장부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고 하는 거, 뭐 부가세 신고하면서 신고했어요. 근데 비용 이거 어떻게 기록하는지 뭐 기장이라고 하는데 뭐 월 얼마씩 달라고나 하고 그냥 잘 모르겠어서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세금 안 걷습니까? 기장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기장을 안 한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저도 기장 안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장을 한 사람, 장부를 작성한 사람이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추계신고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추계신고, 추정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즉 매출액은, 자, 제가 부가세를 설명하면서 부가세 신고 서식에 이쪽 부분에 혹시 부가세를 안 들으신 분들은 부가세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은데 이쪽 부분에 과세표준 명세라고 하는 게 부가세 신고서에 붙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과세표준이 얼마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부가세를 먼저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이 부가세 신고는 다 합니다. 소득세 장부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부가세 신고는 다 해요. 부가세 신고에서 이미 소득세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매출액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 경비의 율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너는 아마 이 정도 비율로 경비를 썼을 거야.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만약에 경비율이 88%다 라고 하면 너 100만 원 매출 중에 아마 88만 원은 비용으로 썼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들 신고한 거 내역을 쭉 봐왔더니 너가 하는 업종은 그렇더라. 88%라고 하는 경비율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가세 신고를 했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을 신고했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는 장부를 작성한 대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고요. 장부를 만약에 작성 안 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너 매출 100만 원에 부가세는 10만 원 내는 거고 매출 100만 원에 88% 경비율 해서 12만 원이 너의 과세 표준이다. 거기에 세율 곱한 것만큼 소득세 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추계신고예요. 근데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뒷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장점, 업무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죠? 부가세 신고만 했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장부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나의 종합소득 세율과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또 뭐 수익금액 누락이 많은 업체의 경우 추후 수익금액 누락 적발 시에도 추징되는 소득세가 일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일정 한도에서 결정될 수 있다. 천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단점은요. 재무제표 증명원이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안 됩니다. 사실. 왜? 매출액만 있는 거예요. 매출액만 있고 실제 비용이 88%가 아니고 88%일 거다라고 경비율을 정해놓은 걸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지 실제로 내 사업의 매출은 얼마인지 알지만 비용이나 매입 원가나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이 어렵고요. 자, 경비율이라고 하는 건 88%, 뭐 73%, 90.8% 이런 식으로 100% 미만이지 100.2%, 뭐 101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매출이 100인데 비용을 100만 원보다 넘게 해주는 그런 경비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도 무조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사업 초기에는 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쓸 것도 많고 매출은 부진하고 하다 보니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손실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월 결손금도 공제가 배제되고 실제로 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2월 결손금이 계산할 때도 공제가 배제된다. 2월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 되겠고 어쨌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는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추계신고와 기장신고인데 자 그러면은
기장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추계 신고는 일단 잠깐 접어두고 기장 신고를 하겠다. 이때 보시면 간편장부라고 하는 것과 복식부기 의무가 나옵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아까 법인세에서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고 개인은 기장 의무 중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간편장부냐?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일자별로 내용을 적고요. 이게 매출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어떤 비용으로 쓴 건지, 비용이라면 어떤 비용으로 쓴 건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편하게 적는 그런 장부예요. 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말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간편장부에 대한 안내도 있고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있고요. 한글 파일로 업종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예시까지 한글 파일로 있으니까 간편장부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파일을 꼭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그 다음에 직전 계속 사업을 한 사람 중에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별로요. 동그라미 1, 2, 3번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3억 원, 1억 5천, 7,500만 원 이렇게 동그라미 1, 2, 3번으로 구분해서 이거보다 미달하는 사람은 간편장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괄호 1번과 2번 외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편장부를 쓰려고 장부를 쓰려고 했더니 또 간편장부 좀 뭔가 그래도 좀 모르겠습니다. 추계 신고를 해야 되겠다. 수익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기준이 또 있어요. 보시면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계속사업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구분해서 했었는데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 2, 3번 이 업종별 동그라미 1, 2, 3번은 앞에서 봤던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요 1, 2, 3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는 건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얼마의 기준으로 전기 수익금의 기준으로는 얼마고 단기 올해의 수익금의 기준으로는 얼마다 라고 하는 걸로 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느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느냐 이것이 구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순경비와 기준경비는 이렇습니다. 단순경비는요. 자, 수익금액이 여기까지 온다라고 치면은 단순경비율은요. 경비율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서 단순경비율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빼면 소득금액인데 기준경비는 이 단순경비 중에서 저 세 개를 뺀 것.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이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면서 저기 써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법정 지출 증빙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임차료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 우리 가게 주인이나 집주인과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고요. 인건비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매입 비용, 매입에 대한 재화 비용 이런 것들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지출 증빙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밑에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예시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단순경비율,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매년마다 경비율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종마다 어떤 경비율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이건 뭐 올해 거는 아니고 옛날 거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단순 경비율이 89.2%고요. 기준 경비율이 9.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그 차이는 바로 주요 경비입니다. 주요 경비가 둘을 빼면은 80%포인트죠.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중에서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은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은 89만 2천 원은 경비로 쓰는 건데 그 중에 80만 원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로 나가더라 라고 해서 이 비율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 비율은 매년 바뀌고요. 이건 또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느냐? 국세청 사이트가 아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시면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 코드를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의 경비를 인정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추계신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해라. 원천 징수를 해라.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적사항을 적고 그거를 뭐 지출한 내용을 갖고서 입증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천 징수를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 매입비용 같은 경우 전부 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갖고 와야지만 기준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경비 중에 뭐 매입비용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경비는요, 업종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 사업 업종에 따라서 뭐 경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경비 중 매입비용 사례 보시면은 순수한 물건 대금 그리고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은 주요 경비로 봤을 때 기준 경비를 적용할 때 주요 경비의 매입비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 판매 촉진비,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뭐 부가가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의외로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 사업을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 의외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간이가세자 세부담이 적다 이게 연결이 돼요. 간이가세자는 야, 간이가세자로 해야지. 왜? 야, 그래야지 세금 적게 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이가세자로 했으면 세부담이 적으니까 하는 거야.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는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가세자로 되어 있든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든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간이가세자 뭐 1년에 부가세 한 번만 신고하고요. 뭐 계산 구조는 어떻고요. 환급은 안 되고 납부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얘기고,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소득세는 간이가세자든 뭐 일반 과세자든 면세사업자든 아까 소득세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거주자라면 전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표가 중요합니다. 이 표를 꼭 알아두세요.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기장을 할까 말까 아니면 추계로 받을까 말까.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는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1, 2, 3번에 이쪽에 나와 있었던 금액 기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기장이냐 추계냐 결정한 다음에 간편장부냐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걸로 내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 여부는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복식부기로 하든지 기준경비율로 하든지 단순경비율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을 때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장세액 공제라는 거를 만들어줬고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혜택도 없고 대신에 불이익도 없습니다.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다. 이거는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추계로 신고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대신에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했습니다. 당연히 신고 가능하죠. 혜택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복식부기 의무자가요, 간편장부로 기장했어요. 장부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쓸 경비가 없어서 경비율을 보다도 쓴 게 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로는 절대 신고를 못하고 기준 경비율로는 신고할 수 있다. 근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들을 잘 적용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결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 기준에 따라서 신고 유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이제 필요경비 얘기입니다. 필요경비 항목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재료비, 당연히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죠.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리고 인건비는 종업원이 있다면 종업원에 대한 월급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 불산이 항목으로 대표자 급여, 내가 사장인데요. 사업소득에 사장님 급여 내가 가져갈 거, 제가 사업하고 있는데 제 급여 장부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원천징수도 해요. 그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왜? 개인 사업은요,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원가 빼고 비용 빼고 세금 내고 남는 게 내 소득이에요.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닙니다. 월급은 나중에 가져가는 거예요. 남는 게 그게 내 월급이고 연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비 등 종업원 관련된 지출 이렇게 쓸 수 있고, 판매 부대 비용과 광고 선전비 쓸 수 있고요. 제세공과금,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만약에 그냥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집에 나온 재산세 제세공과금에 넣었다,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되는 거고, 또 하나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세, 체납처분비 이런 거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달 일을 하는데, 뭐 배달 일을 안 하더라도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 우리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헬멧을 안 쓰고 가다가 과태료 벌금 뭐 맞았습니다. 과태료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제세공과금으로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없습니다.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 세무조정에서 걸러줘야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금, 기부금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특정인의 경우 연간 3만 원 이내에 뭐 한정, 광고 선전물 해갖고 있는데, 이것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바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급이자, 사업용 자산, 즉시상각의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비용으로 필요경비 항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총수입 금액에 대응되는 경비, 이런 것들 다 필요경비에 넣을 수가 있는데,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있습니다. 업무 무관 비용, 그 다음에 가사 관련 경비. 자, 업무 무관 비용은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 업무 무관입니다. 그렇죠? 그게 업무 무관이고, 가사 경비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하는데, 자, 부대찌개집을 합니다. 부대찌개집을 하는데 스팸을 제가 이마트에 가서 사서, 어떤 거는 이제 자 10캔을 사갔고요. 8개는 식당에서 부대찌개 넣는 걸로 쓰고요. 2개는 집에 가서 밥 먹는 데 썼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10개 중에 8개는 필요 경비로 넣을 수 있고요. 2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사 관련 경비예요. 이게 필요 경비 불산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져있는 것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종업원 없이 혼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1인 사업자라고 하죠. 1인 사업자에 대한 우리 사장님이 먹은 식대, 특히나 점심 식대, 이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업원에 대한, 자, 이걸 나눠야 되는데요. 종업원에 대해서 식대를 제공했다. 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경비를 쓸 수 있어요. 사업자에 대해서 밥을 사줬다. 사업자한테 밥을 사줬다. 뭐예요? 접대비죠, 접대비. 접대비가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하는 게 접대비가 아니에요. 그것만 접대비가 아니고 사업자한테 친목 도모를 위해서 약정 없이 쓴 거 접대비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접대비고, 내가 혼자 하는 사업에서 내가 밥을 먹었다. 복리후생비입니까?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밥을 먹었냐? 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먹었습니까? 살라고 먹은 거죠, 살라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안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경비예요. 사업을 안 했으면 밥 안 먹어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밥 먹는 게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하는 먹방 정도, 그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경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소득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소득세에 대한 계산 구조, 그리고 매출 항목, 그 다음에 기장 의무, 장부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필요 경비에 넣을 수 있는 항목과 넣지 못하는 항목,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오늘 소득세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경비에 넣고 내가 기장을 할 건지, 기장을 하지 않을 건지, 기장을 한다면 간편장부로 할 건지 복식부기로 할 건지, 이런 것들, 기장을 안 한다면 추계신고인데 추계신고에서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 이런 것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기준점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꼭 한번 보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오류나 혹은 잘못된 계산으로 가산세를 낸다든지 내지 말아야 될 그런 세금들 더 내서 아까운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